2월 22일 화요일 김유정의 똑똑 동안입니다. 대선 특집 릴레이 인터뷰.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국민의힘 경북도당 김정재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국민의힘의 경북지역 공약과 선거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재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선거 운동이 한창인데요. 네, 어떻게 유권자들을 만나고 계십니까? 네. 지난 1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래서, 골목길, 작은 골목 유세부터 주요 목지점 집중 유세까지 지금 경북 곳곳에 유권자들을 직접 찾아뵙고 있습니다. 뭐 도민들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고요. 네. 한마디로 정권 교체 열광의 그 분위기가 물씬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의 그 무능과 폭주를 정말 오래 기다리고 참았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네, 후보가 네네. 네, 그럼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윤석열 후보는 다 아시겠지만, 검찰총장 임기 동안 내내 문재인 정권과 싸웠습니다. 사실 문석열 검찰총장께서 성역 없는 수사를 했습니다. 이에 뭐 문재인 정부가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내세워서 뭐 직무 정지도 시키고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내쫓으려고 했습니다만 후보가 끝까지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이 끝까지 버티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대한민국에 적어도 공정과 정의를 좀 회복하고 좀 법치가 살아있는 그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그 국민의 요구와 함께 국민이 키운 그런 후보가 바로 윤석열 후보입니다. 사실 그 상대 후보에 대해서 좀 부정적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객관적인 사실은 이재명 후보는 뭐 정과 사범에 형수에 대한 욕설이라든지 아니면 그 본인 주변인들에게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준 그런 대장동 설계자라는 그런 의혹도 다 받고 있고요. 특히나 부인께서 그 국민 혈세로 뭐 쇠고기나 초밥을 즐겨 사 먹고 또 뭐 관용차를 공짜 택시처럼 탔다 이런 데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이런 분들은 청와대로 보낼 수 없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 선거는 뭐 단순히 상대 후보가 자격 미달이니 윤을 지지해달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5년 동안에 문 정권의 그 경제 무능으로 무너진 우리 경제, 그리고 특히나 부동산 시장이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확실한 정권 교체밖에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국민의 신뢰를 얻은 후보만이 잘 해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정권 네, 교체에는 찬성하지만 또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에 준비가 덜 돼 보인다. 이런 지적도 네.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뭐 정치권에 입문한 지는 기간이 좀 짧습니다만 지금 현재 민주당의 논리인 이재명은 유능하고 윤석열은 무능하다. 이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화려한 그 언변이나 말솜씨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뭐 말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상대와 또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은 물론 이재명 후보가 훨씬 저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유능하다고 하는데 이때 그 유능이라는 게 정말 뭐 해먹는 능력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대장동 설계하면서 그 성남 시민 수천억 원을 그 지인들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가족 문제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과연 그 유능한 시장으로 그 해석할 수 있는지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이에 반해서 사실 거짓말 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쉽게 말을 바꿀 줄도 모릅니다. 또 뭐 무슨 뭐 정가사범이라고 이재명 후보는 본인은 정가사범인데 비해서 사실 검찰총장으로서 범죄를 저지를 줄도 모르고 그리고 또 뭐 주변인들한테 수천억씩 부당이득을 챙겨줄 줄도 모르는 그야말로 저는 새롭게 좀 시작하는 굉장히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좀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본인이 기본부터 갖춘 그런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럼 국민의힘의 경북 지역을 위한 공약은 어떤 게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네. 뭐 공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요 공약을 좀 말씀드리면 네. 우선 제일 큰 것이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입니다. 통합신공항은 유럽이나 미주 같은 중장거리 항공기 취항도 가능한 그런 세계적인 공항을 만들 계획입니다. 뭐 당연히 그에 따라서 그 배후 물류단지와 또 항공 클러스터 같은 산업 기반도 구축을 할 것이고요. 또 네. 이에 걸맞게 교육, 문화, 주거 등 모든 정주 여건을 갖춘 그 인천국제공항에 함께하는 송도 같은 그런 공항 신도시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그 신공항 쪽으로 접근성을 접근성을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 각종 철도와 도로가 놓이는데요. 이를 통해서 지금 경북에 그 군단위 의성군이나 또는 그 군위군 또 뭐 영천이라든지 그 구미 일대의 경북 일대의 모든 도시들이 한층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큰 공약으로는 경북의 북부 지역 안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그 첨단 바이오 신약 개발 그리고 세계적인 백신 산업 클러스터로 지금 탈바꿈할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북은 다 아시다시피 농업 인구가 많고 농업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농업의 현대화를 통해서 그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공약을 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푸드밸리를 그 통합신공항 인근에 조성을 할 생각이고요. 또 스마트 농업 클러스터도 구축하고 또 그리고 그 농산 어촌의 자원을 활용해서 경북만의 그 케어팜이라고 좀 새로 뜨는 소위 그 농장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어팜 G밸리 조성으로 그 웰니스 산업을 지금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그 낙동강 철길 로드를 조성해서 낙동강 문화 관광의 새로운 또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서 문화 관광의 그런 경북의 그 모습을 좀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네. 이 네. 경북 지역을 위한 국민의힘의 공약들 소개해 주셨는데요. 경북은 원전을 가장 많이 보유한 지역입니다. 이제 네네. 윤 후보가 당선이 되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네, 탈원전 정책은 폐기될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탄소 중립은 이제 저희가 거부할 수 없는 그 글로벌한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원전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그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은 사실상 허구죠. 그래서 그 이번에 뭐 다 아셨겠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그 무리한 탈원전을 했습니다. 지난 50년간 사실은 경북에 원전 건설과 운영으로 상당히 사회적 갈등도 겪었습니다만 경북의 이 지역이 해당 지역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그 이번에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여서 지역에 그나마 어렵게 만들어 온 경제 기반을 일순간에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 그 안에 그 피해가 뭐 생산 감소도 한 15조 정도 됐고 또 지방세나 또 법정 지원금도 한 6조 2천억이 감소됐습니다. 물론 13만 정도의 고용 감소도 됐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걸 고려해 봤을 때 탈원전 정책은 반드시 원상복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포항과 경주, 영덕, 울진 등 경북 동해안에 대한 공약은 그럼 어떻습니까? 네네. 뭐 가장 중요한 공약은 좀 전에 말씀드린 탈원전 정책 폐기고요. 네. 두 번째는 경주와 포항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속기, 방사선 가속기죠. 가속기를 활용한 바이오 산업의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해서 신약 개발 사업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 포스텍은 오랫동안 그 바이오 생명공학의 강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텍의 바이오 산업을 위해서 연구 중심 의과대학을 신설해서 의과학자를 양성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의과학자와
함께 연계돼서 바이오 산업의 클러스터로 이것을 집중 육성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주 기쁜 공약이기도 한데요. 그 포항에 영일만 대교를 건설할 공약을 갖고 있습니다. 영일만 대교는 지금 포항 울산 고속도로 그리고 또 영덕 포항 고속도로를 잇는 그런 다리입니다. 사실상은 동해안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금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절된 구간을 해상을 통해서 연결하는, 그래서 그 동해안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대교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통행 거리 또 시간 단축에 따른 우리 경북 북부 지역까지 또 울산까지 이런 효과를 모두 많은 주민들이 누리게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경북 동해안에 대한 공약도 짚어봤고요. 네,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네, 후보가 경북에서 48.6%를 득표했는데요. 이번 목표는 80%를 잡고 있더라고요. 네, 80% 높게 지금 잡고 반드시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그 박근혜 대통령 당선 당시에 경북 득표율이 80.8%로 역대 최고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최고 득표율의 영광을 재현하자는 의미에서 이번에 80% 득표, 80% 득표 목표를 세웠고요. 지지율이 가장 높은 그 경북 지역에서 뭐 가장 높은 투표를 기록해야겠죠. 그래야만이 이번 대통령 선거 승리하는데 그 교두보 역할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남은 선거 운동 기간 어떤 전략으로 지역 표심을 얻을 계획이십니까? 네네. 지금 지지율 추세가 지금 상승세를 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뭐 이긴다는 선거는 아닙니다. 항상 선거라는 것은 마지막까지 알 수 없는 것이고 저희는 1, 2%의 박빙승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건 일척에 정말 아슬아슬한 그런 저희는 그 선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끝까지 자만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 저희의 전략입니다. 다만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그 국민 60%의 열망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 우리 특히 저희를 지지해 주시는 지지자들 그리고 또 중립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좀 더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지역 유권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전해주시죠. 지역 유권자 여러분, 그 대통령 선거가 지금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향후 5년을 넘어 향후 50년의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삶의 수준을 결정짓는 정말로 중차대한 그런 선거입니다. 때문에 대통령 선택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고 또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누가 무슨 공약을 내놓는가도 관심 크시겠지만 각 후보가 과연 이 내놓은 공약을 실행할 수 있을까 거기에 더 많은 고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뱉은 말을 누가 진정성 있게 지켜낼 것인지 후보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 바꾸는 후보 또 거짓말하는 후보의 사탕 발림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과 또 경북 도민의 역량과 수준을 믿습니다. 부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우리 경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후보, 대한민국의 또 품격을 되살려줄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선택해 주시리가 바라고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경북도당 김정재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